안녕하세요. 무소유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있죠. 무소유란 말이 일상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소유 할 수 있게 만들었던 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뭐 서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책으로 저희도 신금을 울렸던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내면서 많은 분들한테 무소유란 말이 회자가 되도록 했던, 물론 무소유란 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그 무소유란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도 하고 또 무소유란 그 말 속에 숨겨진 내용도 저희들이 의미를 또 알게 됐던, 그러다가 보니까 또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상징이 검은 고무신 한 켤레와 떨어진 누비옷으로 성철 스님의 삶이 검박했던, 아주 검소하고 단박했던 스님의 삶도 그런 누비 한 벌,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저는 무소유 그러면은 동서양을 통틀어서 디오게네스 같은 분을 참 대표적인 무소유를 삶으로 살았던 분, 뭐 말을 하거나 뭐 실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삶이 무소유였던 그러한 분, 디오게네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소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면서 살았는가, 그런 얘기 오늘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서력 기원 BC 400년 전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00년에서 400년 전의 분이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서양 철학의 맥을 이어져 내려오는 분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같은 시대, 그러면서 플라톤의 뭐 제자 정도 되는데, 디오게네스는 플라톤을 아주 철학 좀 한답시고 권력자들이나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이중적 인간으로 좀 시니컬하게 바라봤던 게 디오게네스였던 거죠. 예. 권력자들하고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세상을 조롱하는 거죠. 삶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시체를 보관하는 큰 통 같은데, 항아리 같은데, 나무통 같은데 들어가서 살면서 길바닥에서 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주워서 그거 끓여서 먹고, 그렇게 뭐 삶을 영위했고, 그래서 떠돌이 개, 유랑하는 개라고 별명도 붙었었고, 플라톤은 직접 대놓고 개에다 비유하면서 디오게네스를 모욕을 줬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알렉산더와 그 왕과 디오게네스의 얘기는 저도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법회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해서 잘 아실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알렉산더가 찾아가서 디오게네스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그러니까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대강 간단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대화가 더 있어요. 알렉산더도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니까 디오게네스를 찾아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그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권유도 있고 교육 방침을 통해서 철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막
에집트도 정복하고 뭐 다 온갖 세계를 정복하는데 많은 현인들이라면 철학자를 얘기합니다.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 디오게네스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아니 저 늙은 철학자가 감히 나를 안 찾아와? 하면서 인도 정복을 나가는 길에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그 디오게네스를 찾아갈 때 뭐 이제 군사를 끌고 정복하는 길이니까 기치천검을 든 자기 부하들이 쭉 이제 배열을 해서 그 디오게네스의 초라한 움막, 그 뭐 집덩굴로 이렇게 지어놓은 움막 앞에 가니까 벌렁 벗고 햇빛을 쬐고 있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왔는데도 별로 크게 뭐 어려워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누워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는 알렉산더인데 당신은 뭔가 그러니까는 난 떠돌아다니는 개라고 부르는 디오게네스요. 아주 건방지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저기 뒤에 있는 군인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이제 세워놓고 있으니까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데 당신은 내가 두렵지 않소.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멋진 대답을 하죠. 당신은 지혜로운 왕이요 아니면 어리석은 왕이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본인이 철학 교육을 받고 참 20대 초반에 왕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자기를 내가 어리석다고 그러겠어요? 나는 지혜로운 왕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지혜로운 왕인데 내가 왜 당신을 두려워하겠소? 그렇죠. 그 대목이 저는 디오게네스의 아주 제일 멋진 그 대목으로 마음에 드는 대목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건방을 들고 엄청 도 닦는 채 하고 뭐 잘난 체 하는 데 와서 당신은 내가 두렵지 않소 그러면은 야 내가 왕 따위나 두려워하려고 돌을 닦는 줄 아나 그러다가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겠지 그러면은. 근데 거기서 지혜로운 왕이요 어리석은 왕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디오게네스의 비움에서 운용하는 그 묘유죠. 묘유. 참으로 비워진 사람만이 갖고 있는 묘한 운영이란 말이죠.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는 돛 닦는 사람이야 무소유야 나는 뭐 권력 앞에 두렵지 않아 여기에 갇혀 있으면은 결국은 그런 묘가 안 나와요. 건방을 떨다가 싸대긴 한데 맞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철학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디오게네스가 너무 멋지니까 아이 당신 참 멋쟁이요. 당신 좀 이렇게 한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하시오. 내가 당신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겠소. 아유 멋쟁이네. 이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아유 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당신 햇빛 좀 가리지 말고 비키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거기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 참 멋지다.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내가 이런 대왕의 노릇에 안 한다면은 나는 디오게네스 같이 살고 싶다.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러죠. 멋있는 왕과 멋있는 철학자의 만남, 멋있는 수행자의 만남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디오게네스가 정말 근사한 사람인 거는 디오게네스의 친구 중에 아리스토퍼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같이 동문서학했던 도반이죠. 근데 이 도반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조아리고 큰 벼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벼슬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잘 장식이 된 마차를 타고 다니고 또 궁궐 같은 집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마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그 마찻길 밑에 개울에서 추운 겨울에 그 쓰레기통에서 뒤져온 그 음식물 찌꺼기, 야채, 채소 같은 걸 씻고 있으니까는 아리스토퍼스가
가다 말고 마차에서 내려서 여보게 친구 그 조금만 머리 숙이면은 그 찬물에다가 야채 씻으면서 그렇게 사는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그 왜 그렇게 고생하나 그러니까는 디오게네스가 여보게 몸뚱아리가 성해서 이런데 푸성기라도 찬물에 씻을 정도의 힘이 있으면은 더러운 인간들에게 대가리 수거해가면서 안 살아도 되는데 자는 왜 그렇게 사는가? 이런 대화 멋있잖아요. 어느 날 아리스토포스가 그래도 친구니까 디오게네스를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함께 함세. 그러니까 둘이 서로가 뭐 하나는 뱃을자리로 간 뭐 사판이 됐고 하나는 그냥 걸망지고 다니는 이제 그런 뭐 걸뱅이 중 수자 같은 그런 입장이라도 서로 인간적으로 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오게네스가 아리스토포스의 그 궁궐 같은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고 옆에는 막 유리창같이 반들반들하고 뭐 금은 무화로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호화로운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그 옆에는 시종들이 이제 음식을 나르고 시종을 하는 이런 덩치 큰 그런 거 이제 시종들이 옆에 서 있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일어서는데 디오게네스가 일어서 가지고는 가래침을 확 올려가지고 액 해가지고는 자기 친구인 아리스토포스 얼굴에다가 콱 하고 뱉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밥 잘 대접하고 뭐 또 좀 가서 필요한 거 사라고 용돈도 좀 다 줘서 다 했는데 그만 대접받고는 그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포스가 기겁을 하면서 당신 친구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막 얼굴이 벌개지니까는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아무리 둘러봐도 이 반들반들한 대리석과 이 금은보화로 장식된 이 집구석에 내가 침 뱉으려고 그러는데 침을 뱉을 데가 없더라. 근데 너의 권력 앞에 가면 비굴해지고 위선 욕망에 찬 얼굴을 보니까 네 얼굴이 쓰레기통으로 보여서 네 얼굴에다 침을 뱉었으니 네가 이해를 좀 해주게. 이게 수행자죠.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권력이 됐죠, 이제 친구는. 근데 권력자, 친했던 친구이면서 권력자인데 그 권력자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 집이 너무 깨끗해서 침 뱉을 데가 없는데 네 얼굴을 보니까 네 더러운 얼굴이 쓰레기통이더라 하면서 거기다 침을 뱉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아리스토포스가 이제 그 뒤에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상상하기를 디오게네스가 거기 아리스토포스가 정말 진정한 철학자고 수행자라면은 무릎을 꿇고 탁 디오게네스에게 손을 잡아가면서 내가 권력자로서 너에게 이 시종들을 시켜서 당장 붙잡아서 몸을 쳐도 별로 네가 할 말이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나에게 욕망에 찌들어서 위선에 찌들어서 권력 앞에 비굴하게 살아온 나의 그 모습에 침을 뱉어준 너의 그 나 깨우침이 나로 하여금 정신이 포착 들게 만드는구나. 친구여 고맙네 하면서 디오게네스 손을 잡고 둘이 눈물을 흘렸을 거라는 그런 상상. 그게 더 멋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과연 디오게네스가 소유하고자 하지 않았던, 그게 무소유죠.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뭐 무슨 옷가지를 좀 누추하게 입고 뭘 소유하지 않았던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비운 자의 삶의 모습은 금방 말씀드렸던
디오게네스 같은 삶,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수행자고, 나는 최소한도 선사, 이 불문에서 수행을 하는 선사의 길은 디오게네스 같은 그런 길을 가야지 된다고 저는, 또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